지금 뭐라도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네. 그냥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네. 제 차를 많이 보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30대 초중반까지 봤을 때 모아놓은 돈이 한 2억 언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네네. 네. 2억 언더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액으로 서울 수도권을 좀 이렇게 보면 네. 오피스텔 정도밖에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오피스텔 또는 빌라. 빌라 그렇죠. 오피스텔과 빌라죠. 사실. 네, 그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게 맞을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네. 또 이것도 오피스텔과 빌라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네. 뭘 사야 될까? 그 좀 디테일을 좀 얘기를 네. 한다면 네,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형 같이 이렇게 월세형이 있고 네. 또 뭐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이제 구조가 그래도 아파트처럼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압도적으로 원룸형, 1.5룸, 투룸형이 더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신혼부부들이 살만한 그런 구조인 집들도 좀 있거든요. 많진 아파트 않은데. 같은. 네, 많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피스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오피스텔의 어떤 잘 안 올라간다. 네.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가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면 네. 상대적으로 대체제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집은 이 지역을 고집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지만 네. 또 이 동네에 오래 살면은 또 이 동네가 그냥 좋아서 여기서 계속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내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 쓰는데 나만 텔레그램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네.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네. 갑자기 저 뭐 마포에 다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자 내일부터는 어디 뭐 저기 흑석동 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가깝지만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네. 그걸 버릴 수가 없죠. 네. 저희 아버지도 강릉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모셔오고 싶은데 강릉에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네. 거기에 생긴 네트워크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구조가 네. 전세를 사는 어떤 3, 4인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오피스텔은 네. 논외고요. 네네. 논외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구조가 전세를 살던 분들이 네. 익숙한 구조인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서울에 4억 이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좀 60%, 70%씩 나와주니까 네. 신용대출 좀 받고 하시면 20, 30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물건인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빌라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네. 빌라는 솔직히 말해서 네. 무주택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재개발, 장기 투자를 노리기에는 또 아직은 좀 그런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영역이 좀 작으신 것 같아서 네네네. 섣불리 추천은 못 하겠는데 저는 역세권의 아파트 같이 생긴 구조의 오피스텔은 사라.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뭐 동생들한테 네네. 사라고 많이 권했어요. 실제로도 사고. 오피스텔이 빌라보다 낫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10명 중에 7명한테 뭘 해야 돼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직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실 거예요. 2030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정도일 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한 20평대 초반에 오피스텔을 혼자서도 살 수 있고 네. 결혼해서도 신혼집으로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금 주거 안정성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이걸로 돈을 주거 벌자.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벌자라기보다는 네네. 나가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밀려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저가 주택들에서의 지금 상승세가 있다면 네네. 내가 밀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집을 하나 사는 건 괜찮고 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좀 거래가 좀 됩니다. 네.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편이어서 뭐 청약에도 문제가 없고 네.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도 청약도 받을 수 있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신혼집을 차릴 수도 있고 출퇴근도 되니까 네. 우선은 하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베이스 캠프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뭐 바로 재개발
뭐 네. 빌라 하러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건 또 별도의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샀다가는 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내가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뭘 모른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돼. 네네. 이러면 역세권, 네. 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오피스텔 이런 네. 거는 좀 안정적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못 갑니다, 솔직히. 근데 네. 이제 뭐 강서나 은평이나 아니면 뭐 강동이나 뭐 하남 이런 네네. 쪽으로 가면 네. 송파 끝 쪽으로 가면 아직 4, 5억대로 해서 1억에서 1억 네. 5천이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음. 근데 한 예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동생도 네. 현금이 3천, 4천 정도 있었는데 네네. 3억 2천, 3억 3천 정도 주고 이제 네. 사요. 네.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전세를 3억에 맞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들이 또 뭐랄까 좀 장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전세가 또 상당히 높거든요. 전세가가. 네. 그러니까 살기는 참 좋은데 역세권이고 하니까 구조도 좋으니까 그래서 살기는 좋은데 안 올라간다는 그런 거가 있어서 네. 집값은 좀 많이 비싸지 않단 말이죠. 네. 소위 갭 차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3천 얼마 주고 이제 그 집을 사놓고 본인은 이제 월세 사는데 네. 그게 지금 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뛰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전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주고 어쨌든 서울에 네. 역세권에 내가 살 집은 하나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 많은 2030 세대들의 불안 네. 그 원인은 그냥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여기서 뭐 밀려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막연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내 집 마련도 못한다. 그러니까 네. 번듯하고 멋있는 거 산다는 개념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고. 네. 3천, 5천, 3천 뭐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 원래 그 전에는 지방 부동산을 봐라. 네네. 내가 서울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지방에서부터 그 뭐 도토리부터 굴려서 호박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서울로 진입하는 네. 그런 전략을 보통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전략을 써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근데 네. 그거는 조금 걱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시장이 좀 왜곡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네. 지금 이제 6월 1일 지났으니까 네네. 내년까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종부세 다시 부과되려면 1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지금 법인을 차려가지고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들 막 여러 채. 갭 투자해서 네. 뭐 6개월, 3개월 가지고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세금 다 맞으면서 팔겠다 막 네. 이러면서 막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엄청난 리스크니까 네.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제가 2, 3천만 원 가지고 지방의 어떤 소형 한 채를 사서 이걸로 뭔가 돈을 막 불려가지고 간다는 거는 네네.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네. 10명 중에 8명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어.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저 같으면 네. 마침 서울이나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면 네. 차라리 신용대출이나 네. 부모님한테 조금 뭐 몇 천만 원이라도 좀 더 받아서 네. 어떻게든 1억을 만들어서 어. 한 오피스텔 정도를 하나 사놓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아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지금 부동산에 남아있는 투자처는 오피스텔. 사실 뭐 투자처라고 아니, 생각하면 더 많은 네네. 더 많긴 많아요. 1주택이라고 했을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 네. 뭐 너무 올라서 사실 지금 살 수 없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동네는 많이 올랐겠죠. 네.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들은 이제 올라온 게 내가 원래 보던 집값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동네를 좀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살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어딘가 가서 살 거야라고 정해놓은 네. 그곳이 이제 올라버리니까 약간 자포자기하는 건데 네. 무주택자라면 우선은 집을 사는 건 맞죠. 네. 그건 맞고 1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 사실 집 개수를 더 늘리는 게 좀 어렵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네, 거의 뭐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한 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1주택이나 무주택자 분들이 그냥 한 채를 계속 갈아타거나 이런 수요들만 있는데 네.
우선 한 채 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상가로 가고 네. 뭐 업무용 오피스텔로 가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아까도 말했듯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더 키우는 게 가지고 있는 걸 네, 키운다. 우선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주택이 어쨌든 상승하는 분위기인 건 맞으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싸다면 조금 더 키워서 가지고 있는 걸 키운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아, 갈아타서. 6억 이하에서는 충분히 갈아탈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양도세 이런 것들이 아. 좀 적으니까. 네. 그러면 그 서울 수도권 안에서 좀 투자할 만한 지역은 어느 쪽으로 좋을까요? 아, 지역이요? 네. 아니 그런 네. 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도 그죠.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철저하게 투자로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30 세대들은 그냥 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수틀리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도저히 안 되겠으면 들어가서 네.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저는 연봉이 한 10배 이하에서 찾으라고 연봉의 10배 이하.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연봉이 한 3천이면 네. 3억대 정도에서 아하. 멈춰라. 3억.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대출도 어렵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뭐 하락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힘들단 말이죠. 연봉의 10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네. 집장만을 해라. 네. 그럼 그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는 건 네. 아까 얘기하신 연봉의 10배. 한 그 정도? 어.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이제 이건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네, 저 네. 혼자 뇌피셜이고 저 혼자 그냥 여러 지역들을 이사 다녀보면서 네, 네, 네. 살아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 지역들에서 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생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일종의 뭐 욕심이랄까? 그래서 아주 비싼 집을 정말 네. 갭 투자로 해서 사놨어요. 네, 네. 근데 거기를 뭐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서 들어가서 산다. 들어갔어. 네. 그러면 정말 막 이자에 허덕허덕 하겠죠. 네. 근데 내 바로 옆집 202호 집은 네. 여유 있게 들어오는 분들이 산단 말이죠. 네, 대부분. 네.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실거주용 집을 하나 산다는 개념으로 너무 네. 크지 않은 거. 그럼 연봉의 10배 정도면 네, 네. 아직 미혼인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결혼하게 되면 네. 그래도 초반에 맞벌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 갑자기 연봉의 10배짜리 집이 우리 둘이 벌면 한 그죠. 6배, 5배, 6배 정도로 줄겠죠. 그죠. 그 정도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그 정도로 우선 하나 사놓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하나 차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좀 키워서 베이스 캠프를 더 키우시든지 아니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든지 네. 뭐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역보다는 금액으로 좀 봐라. 우선은요. 네. 네. 우선은. 네. 왜냐하면 지역을 고른다는 거는 네.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가겠다는 건데 어허. 오피스텔은 지역을 고를 때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거의 없어요. 뭐 서울 외곽 지역들밖에는 지금 네네. 남지 않았으니까 다주택자분들이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집은 있는데 뭔가 투자를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30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중에 집도 어쨌든 마련을 했고 네. 돈도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라는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네. 세대를 구분하는 건 아닌데 네. 50대, 60대 분들이 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네. 5, 60대가 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대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동네들은 다 어느 정도 자산이 더 많으신 상대적으로 그렇죠. 많은 50대, 60대, 40대 네. 분들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뭘까? 뭘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잖아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건 시간이죠. 젊잖아요. 네, 시간이 더 많죠. 예.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소위 아주 진부한 얘기인데 몸테크와 네. 재테크,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예. 그게 그나마 금액도 작고, 네. 왜 그러냐면 50대, 60대 분들을 떠나서 네. 돈을 번다라는 것, 특히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의 개념에 뭐 근본을 따지자면 네.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대신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사든지. 네.
근데 남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살 수는 없어요. 2030 세대들은 네. 돈이 적으니까. 네네. 그러면 남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대신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자녀도 많고 네. 나이도 컸기 때문에 뭐 학군 이런 것들 따지고 뭐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따지실 수밖에 없는 네네네. 주거 여건 같은 네. 거를. 근데 2030 세대들은 조금 고생할 수 있죠. 네. 고생해볼 만도 하죠. 아이도 없거나 있어도 아직 아기들이니까. 그래서 좀 작은 평수지만 그래도 좀 재건축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서울 외곽 쪽으로도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네네. 5억대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시고 지금 뭔가 2030 세대의 아이가 어린 분들 정도라면은 네.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시간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 들어와서 버티는. 네.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거의 4년째 오른 건 사실인데 네.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네. 하락장이 올 때 내 돈을 많이 투자한 물건에서 하락을 맞으면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죠. 우리가 탈탈 털어서 산 건데. 그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의 투자, 약간 고생스러움에 투자하는 거는 네. 돈을 투자한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적게 예, 들어갔죠. 예, 예. 얘가 나중에는 좋아질 집이지만 어쨌든 그 고생스러움을 내가 그죠. 판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재건축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다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래요? 워낙 싫어하세요. 배가 불렀네.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고생스럽게 이제 시도는 때 시작했던 사람인데 거의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 안 사고 그죠, 만약에 그죠. 막 출퇴근 막 걸어서 하고 막 15평짜리에서 시작해서 막 사는 거를 잘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좀 그 젊음을 좀 활용을 하자. 네. 그게 맞지 않을까. 네.